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방송 그때 그 시절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캠퍼스 내에서 만나봤어야 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어 저도 굉장히 아쉬운데요. 계속해서 비대면 강의가 지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활 지내고 있으시나요? 저는 이제 수업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들으니까 밖으로 잘 나가지도 않고 한층 더 게으른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서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어 정식적인 개강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오디오 방송 그때 그 시절은 학우 여러분들이 웃으며 공감할 수 있는 추억거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빠른 디지털 시대 속에서 잠시 잊고 살았던 그때 그 시절 기억들과 함께 아 맞다 우리 그랬을 때도 있었지 라고 회상하며 추억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흥미롭고 알차게 구성해 보았으니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그때 그 시절 시작할게요. 네, 비대면 수업 기간이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무기한으로 연장되었죠. 저도 참 아쉽기만 한데요. 특히 이번에 입학한 신입생분들은 20.5학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낭만 있는 캠퍼스 생활을 시작하지 못해 많은 안타까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도 가기 싫은 학교였지만 막상 이렇게 오랫동안 등교를 안 하니까 캠퍼스 내 강의실이 그립기도 하네요. 어서 빨리 상황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그때 그 시절이라는 방송은 연도별 유행했던 추억들을 소재로 주로 음악, 패션, 음식, 드라마,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방송인데요. 이 방송을 통해 바쁜 삶에 치여 잠시 잊고 살았던 추억거리들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의 휴식을 취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인 흑역사 토크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현 대학생들에게는 SNS가 삶에 크게 자리 잡고 있죠.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매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예전에 유행했던 싸이월드 기억하시나요? 2010년대 중고등학생들에게 작용했던 이들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과거 싸이월드를 해보셨던 분들이면 도토리, 프로필 음악 등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프로필 음악은 미니홈피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하므로 유행은 안 타는지, 느낌은 잔잔한지 등 BGM 결정에 매우 큰 고민을 해야 했었습니다. 또 어떤 싸이월드 친구가 어떤 일촌이 내 미니홈피를 방문했고 방명록은 어떻게 달았는지, 그래서 투데이 총 방문자 수는 어떻게 되는지가 정말 중요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숫자가 의미하는지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연연했나 싶어요. 모두 그때 그 시절 속 우리들의 귀여웠던 추억이겠죠? 오늘의 그때 그 시절은 바로 2010년대인데요. 아마 2010년대라고 하면 갓 입학한 신입생들부터 재학생분들까지 모두 공감이 가능한 그런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2010년대가 스마트폰 보급이 대중화되지 않았던 마지막 해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웃으며 공감할 수 있는 추억거리가 더욱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추억거리는 바로 개그 프로그램인데요. 김기리, 송영길, 신보라 등 지금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개그 콘서트 속 KBS 공채 개그맨이 굉장히 많이 뽑혔던 해로 희극인들의 전성기를 맞았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해 유행했던 개그 콘서트 속 코너는 달인, 두분 토론 등이 있는데요. 특히 달인은 엉뚱한 분야의 엉터리 달인과
그의 소재자가 출연하여 웃음을 주는 코너로 약 4년 동안 방영되었던 최장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진부해지는 타 코너와는 달리 한결같은 꾸준함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김병만에 대해 소개할 때 달인의 주제와 그의 호가 정반대인 것이 소소한 웃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맥의 달인 쓸쓸 김병만 선생, 물 안 먹기의 달인 하마 김병만 선생 이렇게요. 달인 말고도 사랑을 많이 받았던 두 분 토론이라는 코너도 있었는데요. 최우수 아이디어 상을 받을 정도로 신박한 소재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소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등 이 유행어들이 나왔던 코너입니다. 남녀 차별에 대해 극단적으로 묘사하며 풍자하는 코너로 남자는 하늘이다라고 생각하는 남아당 김영진과 여자가 당당해야 나라가 산다라고 생각하는 여당당 김영희의 케미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웃으면서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이 코너가 방영된다면 큰 논란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때 그 시절 속 방영되었던 프로그램이 가끔은 그립기도 하네요. 네, 이번에는 조금 진지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10년 남북관계에서는 경량과 긴장의 해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 일어나 46명의 용사가 희생되었고 11월에는 다시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하는 만행을 저질러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과 더불어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북한의 도발들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해는 사상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1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2010년, 그때와는 다르게 보수 정권이 집권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첫 남북 정상회담 10주년의 의미가 퇴색되었던 해이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사건 중 하나인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금요일 백령도 해상에서 경계 임무 수행 중이던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침몰하고 그로 인해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한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대한민국 국방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군에 대한 초계 대응에 실패하여 북한 잠수정이 남한의 바다에 침투하는 것을 허용해버렸고 그 결과 어뢰 공격을 당해 침몰했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안타깝고 잊으면 안 될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추모 행사나 캠페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식 행사 천안함 피격 사건 추모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 각지에서도 분향소를 설치하거나 관련 유인물을 배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들이 이런 국가적인 사건들에 대해 한 번 더 상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2010년에 일어났던 문화부터 방송, 사건까지 간단한 정보들을 알아보았는데요. 현재와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혹은 다른 매체들로 어떠한 대중문화가 극대화되고 그가 가지는 영향력 또한 절정으로 오른 해였다는 점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저도 오늘 이렇게 방송 준비하면서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알아보면서 평소 조금은 잊어버릴 수 있었던 사건의 의미나 추모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마음의 휴식을 취하며 가볍고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추억거리가 가득한 해를 만나보도록 할까요? 그럼 여기서 그때 그 시절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도 참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도은서, 기술의 조민주, 진행의 김채영이었습니다.